안녕하십니까. 비익적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부속성분의 두 번째죠. 바로 부사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사어의 개념부터 선생님이랑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부사어는요, 좀 길죠? 주로 용언을 수식해줍니다. 자, 관형사랑 좀 다르죠? 관형어랑 좀 다르죠? 자,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체언을 수식해주는데요.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단 용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용언만 수식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언 이외에도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주고요. 수식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형어에서는 관형어의 종류라는 건 그렇게 종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사어에는 부사어의 종류까지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부사어의 종류를 배우기 전에요. 선생님이랑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건 그럼 관형어는 어떻게 성립됐느냐 앞 시간에 배웠었죠? 마찬가지로 부사어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먼저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부사라고 하는 품사 자체가 바로 부사어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참 예쁘다 할 때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뭐를 수식해주고 있죠? 예쁘긴 예쁜데 참 예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라고 하는 건 용언인 예쁘다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품사로선 부사지만 문장 성분으로선 부사어가 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체언에다가 부사격 조사를 붙입니다. 사실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이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만 한번 써봤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 에서, 으로, 보다, 뭐 이런 등등등의 것들이 부사격 조사가 되는데요. 예를 보시면 그는 사진을 서랍에 라고 하면서 부사격 조사를 결합시켰죠. 그런 다음에 넣었다. 넣긴 넣었는데 어디다 넣었죠? 그렇죠. 서랍에 넣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용언을 뭐 해줍니까? 꾸며주는 그러한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부사는요, 부사 뒤에 보조사가 붙은 경우도 부사어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조사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독특하죠. 얘는 체언에만 결합이 가능해요. 조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지만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부사 뒤에도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거 보면은 합격 소식이 빨리도 왔다. 우리 진짜 듣고 싶은 말이다. 그쵸? 합격 소식이 빨리도 왔다라고 했을 때, 자,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죠? 빨리도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빨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부사가 되겠죠. 그렇죠? 요 도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죠? 역시, 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보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니? 그래서 빨리도 왔다. 이렇게 부사 플러스 보조사. 그래서 이 전체가 뭐가 된다? 빨리도라는 말 전체가 부사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립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용언의 어간에다가 뭐를 붙이는 방법이냐? 부사형 어미를 붙이는 방법인데요. 그 어미에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 아서, 도로. 얘네들을 붙여서 어디에다가? 용언의 어간에다가. 자, 여기 예를 볼까요? 꽃이 아름답게 라고 되면 아름답다의 용언의 어간인 아름답에다가 뭐가 붙었죠? 개라고 하는 부사형 어미가 결합이 됐네요. 그래서 아름답게 자체는 피었다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되고 있고요. 자, 새가 높이 날았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높다 라고 하는 말에 높 용언의 어간에다가 부사형 어미 이가 결합이 돼가지고 높이 날았다 라고 날았다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높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가 됩니까? 부사어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 앞 시간에는 관형어가 성립되는 네 가지 방법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부사어가 성립되는 네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아마 문장에서 찾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앞에 개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사어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죠. 이 역할에 따라서 부사어를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사어의 종류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성분부사입니다. 말 그대로 문장 성분을 뭐 해주는 부사어들입니까? 수식해주는 그러한 부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며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문장 성분을 수식해 주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 개념 잘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는 용언을 수식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참 예뻤다. 앞에서도 봤던 예인데요. 참이라고 하는 말이 뭐를 꾸며주고 있죠? 예뻤다. 예쁘긴 예쁜데 참 예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언을 수식해 주니까 얘는 용언을 수식해 주는 성분부사어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 볼까요? 관용어를 수식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 옷이라는 말이 보이죠? 옷은 체온이고요. 새라고 하는 말은 뒤에 있는 옷을 뭐 해주는, 꾸며주는 관용사, 품사로 관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관용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새 옷은, 새는 새로운 건 새로운 건데 어떤 새로운 거냐? 아주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라고 하는 말은 새라고 하는 말을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용어를 수식해주는 바로 성분부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부사어를 수식해주는 녀석이 있죠. 연이 매우 높이 난다. 날긴 나는데 어떻게 날아요? 높이 날아요. 얘도 부사어예요. 그렇지. 높이 난다. 나는 걸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높이는 높이인데 어떤 높이냐? 매우 높이 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우라고 하는 말은 뒤에 있는 높이를 뭐 해주고 있다?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어를 수식해주는 성분부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성분부사에는 총 몇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용언, 관용어, 부사어 이 세 가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장부사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자, 과연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 라는 것처럼 자, 과연 그렇죠. 뭐 역시 이런 말이 되겠죠. 아이가 똑똑하다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사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니까 문장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접속 부사어입니다. 접속이라는 말이 뭐죠? 그렇죠. 연결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사어는 문장만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장을 접속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따지면 접속어들이 대표적인 문장 접속인데요. 뭐 그러나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반대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그러나 뭐 많죠. 그리고 그런데 또한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문장을 접속해주는 다시 말하면 접속 부사어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접속을 해주는 녀석이 있습니다. 밋이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인데요. 정치 및 경제가 발달하여야 선진국이다 이런 말들처럼 이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이 두 말을 뭐 해주는 겁니까?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접속 부사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시간을 통해서 관용어와 부사어 우리가 부속 성분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익히셔서 문장에서 잘 찾아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엔 문장 성분의 마지막 시간인 독립 성분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독립 성분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우리 문장 성분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